아침 정보회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제가 줄 서면 뭐 별 이상한 소리만 해야 되는데 공매도가 물론 이제 우리는 금지가 현재 되었잖아요. 네. 재개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논란도 많고. 근데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네. 미국 시장은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워낙 이제 공매도가 과도하다 보니까 이런 또 이상한 일이 보통은 공매도의 손실을 청산하면은 비싸게 사서 갚아라.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숏스퀴즈 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제 네.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자, 뭐 그걸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시는지. 일단은 그러니까 그 작은 균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작은 균열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핑계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대한 부분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은 많이 올랐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 투자자든 뭐 개인 투자자든 마찬가지로 이 투자자들의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작은 균열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좀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어쨌든 지금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3,150포인트 부근에서 어쨌든 추가 상승이 현재 제한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불안한 부분은 화요일 이후에 또 하락 종목수가 또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이 하락 매번 종목수 자주 이야기하셨던 예. 시장의 그 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가 네. 오르건 떨어지건 하락 종목수나 네. 상승 종목수의 비율 네. 이걸 늘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투자 어쨌든 네.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뭐 중요하지만은 네. 결국 살려면은 내가 사고 싶다는 심리가 시장에 우위를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참고할 만한 지표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참고할 만한 게 그나마 참고를 할 만한 부분들이 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통계를 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증시가 하락 출발을 할 겁니다. 근데 하락 네. 출발하고 난 이후에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 외국 기관의 매도 현상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6월 달부터 일부 허용을 할 건데 이게 시가총액 4회 종목 50위까지만 허용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제 기억으로는 화요일 장중에 그런 뉴스가 있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뭐 소위 찌라실까 이런 부분에서 네. 받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난 어차피 지금 뒤부터 정보회의니까 풍문 얘기도 뭐 좀 들려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뭐 찌라시 같은 부분들을 제가 화요일 한 11시 정도에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아이러니컬하게 그 찌라시의 내용과 좀 유사하게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흔들리는 부분들을 보니까 아마 이게 찌라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신빙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뭐 그게 100% 영향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투심적인 부분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아, 이게 뭐 군중 심리, 집단 네, 심리 그렇죠. 이러잖아요. 보는 것들이 다 똑같으면은 네. 다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성숙해 있을 때는 잘 쪼개가지고 네. 좀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심리학 책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네. 경제 심리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주식 심리 법칙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 좀 오래된 책입니다. 네. 근데 책 제목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은이는 알렉산더 엘더거든요. 엘더. 예, 근데 그 사람 정도만 주식 관련된 심리학 책을 내놓고 있지 그 외에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심리학 책을 좀 보게 되던데 어쨌든 뭐 사고 파는 그게 사람의 심리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사람이 같아요. 아직 관여하는 네. 시장 많이 관여하죠. 기계만 하는 건 나중에 아니까요. 뭐 기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참 복잡다단한 변수인데 오늘 아침 이제 뉴욕에 조금 눈길을 끄는 그런 현상들이 미국 증시 얘기입니다만 나타나서 자, 실적들이 이제 뭐 테슬라 장마감 이후 실적이 네. 나온 것 같은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아직 약하죠. 그러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던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 애플 같은 경우도 네네. 그렇고 이 IT 테크놀로지의 상징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네네. 두 개의 기업의 실적이
사람들은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야라고 기대하면서 그렇죠. 그 눈높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예상치를 올려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충족해도 뭐 이런 정도. 근데 그걸 뛰어넘으면 주가는 한 번 더 네네. 올라올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예상치보다 좀 낮을 경우에는 네네. 실망감 이렇게 네. 되고 어떨까요? 또 뭐 테크놀로지 주식들은.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볼 때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진보해가지고 이 네. 개선 폭이 어느 정도 더 확대가 되느냐 여기 좀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 종목의 시가총액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된 종목인데 위니아 딤체라는 종목이 있어요. 국내 주식 중에 위니아 딤체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지난 분기 3분기 때 영업이익이 200% 성장했거든요. 3분기에 200%의 네. 영업이익 성장. 어느 대비? 월간 전년 대비? 동기 대비요. 전년 동기 네. 대비. 항상 우리 그뭐 코스피한테 전년 동기 대비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YOY라고 네. 하는 거, 뭐 M2M이라고 또 네. 전문적인 뭐 사실 그냥 지난달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뭐 이렇게 네. 떨어졌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동기 대비해서 200%. 네, 전년 동기 대비. 이유는? 이유는 일단은 가전제품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해외 자회사 쪽에 실적이 좋아서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근데 네. 주가에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단순히 실적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이거를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2017년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분기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가 영향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또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그 폭이 그 실적 개선 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같은 경우 20%였다면 그 이전 50%를 바라고 그 외에는 100%를 바라고 이게 어찌 보면 사람 욕심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미국제 빅테크도 그렇고 지금 하이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 이 시장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만족을 할 것인가 결국 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에 만족을 시키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좋아졌는데 어느 만큼 좋아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월급 받으시 소위 말하는 그 월급쟁이 분들 같은 경우도 네. 이번 달에 월급이 300이었다라면 그다음에 500을 받았다. 그러면 되게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550을 받았다. 물론 그 전달보다는 많이 받는 건 분명히 맞지만은 이게 월급이 늘어나는 폭이 500에서 550 크게 체감이 안 돼요. 많이 받은 게 맞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예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실적 개선 폭이 어찌 보면 월급의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폭이 진짜 계속해서 이게 복리식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아마 지금까지도 많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높아진 기대치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도 일리가 좀 있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실적도 네네. 분해를 해봐야 되고 이익의 성장도 질적으로는 따져봐야 된다 네네, 이 그렇죠. 얘기인데 쉽지는 않죠. 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꼼꼼히 다 네네. 하시기는 쉽지는 않은데 전문가들도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이 언택트 바람 불게 되면서 작년 2분기, 3분기 실적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시장에서는 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이러니컬한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참여자들의 생각은 네. 뉴욕 증시 본장 마감 이후에 이제 네. 테슬라하고 애플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양호하다고 봐요. 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사상 첫 1,000억 달러대 네. 매출을 기록했고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는데 네. 시간 외 거래에서는 두 기업 모두 2%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뭐 오늘 또 저녁에 본장 열려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실적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쵸. 이렇게 네. 하고 문제는 이제 그 두 기업을 바라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움직였던 기업들이 있어요. 같이 이제 뭐 협업을 한다든지 뭐 자동차, 네. 애플 자동차 뭐 아니면 또 뭐 테슬라 향 뭐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그쵸. 네. 다 이쪽을 바라보고 왔다고요. 근데 그쵸. 그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부담적인. 네.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듯이 테슬라를 바라보고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실적도 분명히 영향을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말씀하셨듯이 뉴딜 정책 그리고 바이든 기대감 뭐 테슬라 이런 그리고 뭐 현대차와 애플과 협력 이런 기대감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게 분명히 기대감들이거든요. 네. 기대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해바라기처럼 태양 하늘만 바라보면서 상승해 오다가 이게 해가 져버리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꺾여버리게 되면은 기대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꺾일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꺾인 폭이 많을 것인가, 들어간다면은 많을 것인가, 조금 많을 것인가, 작을 것인가 그 차이인데. 네. 근데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 게 그동안 작게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네. 어제 LG화학의 실적이 나왔잖아요. 장 마감 이후에. 잘 나왔어요. 뭐 이익이 났죠. 네. 근데 생각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약간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너무 잘 나온 거 주가가 맞거든요. 이제 강하니까 네. 와 엄청난 이익이 나오나 네. 보다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애플과 네. 테슬라는 실적이 잘 나와요. 네. 그러면은 주가는 하지만 이제 선반영 기대감에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온다 손 치면은 저 두 기업이 이익을 다시 또 내기 위해서 그 납품하는 벤더들 네네. 이 회사들의 이익을 공유해 줄까? 나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죠. 네. 그러면 납품하는 회사들의 이익을 막 깎아가지고 단가를 낮춘다든지 쟤네들이 된다. 저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네. 이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고 네. 애플은 어제 이제 뭐 얘기 좀 이렇게 나눠봤지만 애플이랑 나눈 건 아니지만 하여튼 무서운 회사입니다. 그렇게 녹록한 회사가 아니에요. 무섭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수 네. 있다. 자기가 먼저거든요. 네. 하여튼 그 얘기 좀 했고 LG화학 얘기 끝나고 자. 어제 뭐 오늘 얘기 또 넘어가면은 너무 산으로 가니까 네. 그래도 이제 개별 기업들의 네. 이제 재료들이 있는 것들 어제 이제 시간 장 후반이라든지 네. 뭐 공시가 나온 내용들 몇 가지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 좀 한번 볼까요? 네, 어제는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시간의 거래 공시 좀 살펴보니까 네. 일단 오늘도 아마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엔터 쪽이라든지 OTT 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YG 플러스가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YG 플러스가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9.9% 거의 상한가 육박했었고요. 시간 외 거래 네. 상한가. 네. 그리고 뭐 SM 라이프 디자인도 5.8%, 빅히프트도 4.58% 정도 급등을 했는데 이게 공시 내용을 보니까 네이버가 그 빅히트의 자회사인 BNX에 그 투자를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빅히트하고 그 빅히트의 종속회사인 BNX가 YG 플러스에 또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 네이버 팬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잡하네. 막 주식 네. 수합하고 현물로 네.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 교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식 교환으로. 네. 그리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빅히트 그리고 BNX 대상으로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YG엔터도 마찬가지로 종속회사인 YG 플러스에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이 방금 말씀 네이버, 빅히트, YG 이 세 회사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빅히트하고 YG가 합쳐지게 되면서 플랫폼 유통 컨텐츠 사업을 이제 협력을 하는 건데 이 플랫폼이 아직 갖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와 또 손을 잡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소위 라방이라는 거죠. 네.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어떤 그 기술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터사들끼리만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라이브 커머스가 가능한 이 기업인 네이버를 끌어들이게 되면서 그리고 네이버가 또 이 손을 잡은 이유는 지금 컨텐츠 하게 되면 카카오 상대적 우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네이버가 그쪽에서 좀 제가 볼 때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엔터사와 좀 손을 잡고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엔터 내에서 그 엔터 사업 그러니까 엔터 사업 내에서 어떤 팬텀 사업, 그러니까 팬이라 그러죠. 이 네. 팬들을 위한 팬덤 사업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까지 확대하는 부분들 아시겠지만은 YG라든지 빅히트 같은 경우는 진짜 확고한 컨텐츠가 있거든요. 네. 블랙핑크, BTS. 해외 쪽도 인기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여담이지만은 그 제니 같은 경우는 개인 유튜브 계정을 개설했는데 예. 그 블랙핑크의 네. 제니. 예. 그 어제까지 확인했을 때는 800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일주일이 안 됐어 아직. 안 됐는데
그런 그- 팬덤의 네. 형성이 굉장히 견고하다. 이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구독자 수가 800명이 넘어가고 영상을 딱 하나 올렸는데 이게 2천만 조회수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팬덤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는데 이 팬덤 사업을 단순히 이제 엔터 사업이 아니라 좀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그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 조금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던 것들이 네이버가 2020년 7월 31일 날 YG엔터와 YN 컬처 앤 스페이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본금 10억에 네. 설립을 했는데 사업 목적에 뭐 주택 건설 사업, 부동산 개발업, 뭐 스튜디오 대관 및 임대업, 뭐 공연 기획 및 제작업, 공연장 운영, 뭐 운영 대회복 이런 여러 가지 건설업도 있고 뭐 엔터 사업도 섞여 있는데 수직 계열이죠. 네. 네, 뭐 그러니까 체인을 그 안에다 다 네. 이제 형성하는 거, 뭐 네. 이익이 세지 않게. 네.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 개발업도 있고 분양 대행업도 있고 뭐 건설업도 있거든요. 근데 건설업도 있는데 이것도 좀 상당히 좀 그 아이러니컬한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스튜디오 대관 및 임대업, 공연기획 제작업인데 이게 지금 네이버 관계자들 같은 경우 이 건설사들을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 합작해서 사업 목적이 뭘까에 대한 부분 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 이건 네이버 관계사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의 사업 타당성.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을 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이 그때 당시는 엔터라고 확정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째 YG가 손을 잡았다라는 건 이 네. 엔터 사업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확장하기 위한 어떤 기반 작업을 이때부터 시작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네이버 관계자는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고 하지만 부동산 쪽 같은 경우 뭐 때문에 한지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건설업계 한 관계자한테 인터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뭐 굿즈 같은 거 매장에 놓고 네.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해외의 뭐 그 고객들 네. 뭐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런 것도 매장 있고 임대업 이런 게 뭐. 그 뭐 추상을 해보자면은 공연 네. 관련 건물을 건설해서 이 부분을 분양할 수도 있다. 그 분양이라든지 임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어느 순간 렌탈인지 임대 이런 내용 이런 얘기 이런 단어가 네. 공유 경제로 넘어가더라고요. 구독 경제, 뭐 구독 공유 경제는 경제. 뭐 유튜브한테 구독 경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유 경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공연 관련 건물 건설해서 분양할 수도 있다. 이게 건설업을 추구한 이유가 아마 이런 그 구독 경제라든지 그 공유 경제 이쪽으로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실제 같아요. 수요를 파악해 보니 그쪽에 시장성이 네네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네, 그렇죠. 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거기 장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겁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 네이버와 그 엔터사들이 합쳐진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찌 보면 유튜브와 이 아프리카 TV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진보를 시키기 위한 작업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이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TV 했던 이 기반을 가지고 좀 더 진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네. 네. 그래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 시간의 급등 종목과 그리고 이 공시 내용을 봤을 때 그럼 수혜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 당사자들 중에 이제 작은 회사들, 뭐 피인수나 뭐 이렇게 되는 회사들, 네네. 지분을 받는 회사들, 네. 뭐 이런 쪽이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합병 얘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어제 금호소기 같은 경우도 합병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엔터사 쪽에 합병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뭐 얘기가 오가는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엔터주를 당연히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직까지 OTT와 관련된 종목들 외에는 네. 아직 숨겨진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봐야 될 부분이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관련주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관련주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카페 24? 네, 그런 부분도 정도 있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네. 화면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연관성이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1인 미디어 플랫폼을 이전부터 계속 BJ라는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시장 인지도가 높은. 네네, 플랫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프리카 TV가 연관성 때문에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좀 생소한데 VTGMP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스메틱 그러니까
화장품 화장품? 이런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체 라미네이트나 화장품들을 회사 내 미디어 커머스를 통해서 국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채널을 통해 미디어 커머스란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매출 효과가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주목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GS 홈쇼핑이라든지 NS 쇼핑 같은 이런 홈쇼핑 관련 종목들은 이전에는 뭐 TV 채널 근데 지금은 모바일이라든지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플랫폼으로서 어떤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마트 이 부분은 SSG.com이 2020년 10월부터 쓱 라이브를 현재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플랫폼 라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 카카오, VTGMP, GS홈쇼핑, NS쇼핑 그리고 이마트, 네이버, 카페이사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폼 관련 정보들 찾으니까 일단은 뭐 서학개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이런 종목들을 이제 봐야 될 상황인 거고 국내 쪽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OTT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에 나갔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제이콘텐트리, 위지 윅스튜디오 저기다 또 더하자면은 덱스터. 예. 여기 특수 효과에서는 국내 쪽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덱스터까지 인지도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아마 유튜브에 어떤 종목이 갈까를 올라올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찍어주시면 뭐 이렇게 좀 압축. 그래서 지금 저기서 하나 좀 찍어보자면은 네. 이 점쟁이가 돼야 되는데 아니 뭐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예. 근데 일단 아프리카 TV하고 아프리카 TV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좀 많이 부각은 안 됐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하나 찍자면은 저는 이제 아프리카 TV 좀 이렇게 좀 정리. 집중도로. 네, 아프리카 TV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카페 24. 카페 24. 아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TV, 카페 24. 네, 눈에 들어와서. 네. 네, 자, 시장은 좀 무거운 분위기지만 네네.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또 그 움직이는 네네. 뭐 진즉에 이미 태동을 하긴 했고 네네. 노출된 재료이긴 한데 하여튼 특징적인 모습으로 좀 네. 살펴봤고 그 밖에는 없죠. 오늘 여기까지? 네네. 그래서 정보에. 일단은 오늘 준비한 뭐 정보회의 같은 경우는 일단 엔터 쪽에서 이런 그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오케이.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이제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우, 아침에 힘드네요. 네. 매크로 이슈 다뤄봤고 네. 마이크로로 좀 좁혀봤고 네. 섹터도 잠깐 다뤄봤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